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한도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가 기갈상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대단원 네 번째 주제, 사회 계층,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되는 단계죠. 시작되는 단계. 그래서 이런 사회 불평등 현상에 의해서 사회 계층화 현상이 발생하는 그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시각 또는 뭐 그걸 설명하는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빈곤이나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봐야 될 건 뭐냐? 그게 바로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뭐 관점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가끔 이걸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어. 왜냐하면 그냥 사회 계층화? 그러면 그냥 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계층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불평등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등분배라고 해도 되고, 차등분배. 그래서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평등 현상이 사회 불평등 현상, 가진 정도가 달라. 가진 정도가. 불평등 현상. 불평등. 자, 그럼 가진 정도가 다르죠. 불평등 현상. 이게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가진 정도가 다르잖아.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가진 정도가 다른 사람의 부류,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의 부류, 적은 걸 가진 사람의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의 부류, 뭐 중간 정도 가진 사람의 부류, 이런 식으로 부류, 이걸 뭐 범주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류, 범주화, 쉽게 말하면 그냥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냥 중간 사는 사람들, 뭐 권력이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부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류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회 계층. 그래서 그 부류가 만들어지는 현상, 사회 계층화 현상. 그게 바로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계층화 현상은 왜 만들어졌느냐? 불평등하게 우리가 분배됐기 때문에, 가진 정도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알겠죠? 계층 현상.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마다 가진 정도가 달라. 부류들이 있어. 그 부류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이 부류들을 계급이론은 계급에 의해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계층이론은 계층으로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류를 우리가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층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계급이론은 이 부류는 계급인데 이런 계급과 이런 계급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 계층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사회의 계층들을 볼 때, 계급이론은 두 개의 계급으로, 뭐 계층 현상은 여러 개의 계층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고,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층화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론. 자, 보시면,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계급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나온 거니까 1800년대 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 사회를 볼 때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부류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사회의 이 계층은 뭐 계층 계급 상관없어요. 계층은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하나의 기준이 뭐냐? 생산수단이다. 우리가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뭐 보통은 생산할 때 쓰이는 수단, 뭐가 있을까요? 토지, 자본, 노동력,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두 부류가 있다.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는 거야.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진 자를 자본가, 유산계급, 부르주아, 가지지 못한 자를 노동자,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세상엔 둘밖에 없다.
세상을 바라볼 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둘은 대립하겠지. 그래서 이 사회의 우리가 계층을 보면 두 가지의 계층, 즉 두 개의 계급이 있는데 이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립적 관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생산수단 경제적 요소, 경제적 차원인데, 그러면 이 세상의 부류는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 둘로 나눠진 거구나. 두 가지로, 이 경제적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차원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단일 차원, 하나의 기준, 이론론적 시각,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왜? 하나의 기준, 경제적 하나, 경제 하나만. 자, 그래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 좀 옆으로 볼게요. 이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다른 것들도 다 가져. 뭐야? 우리가 부를 가졌잖아?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국에 이 부로 인해서 정치, 권력, 뭐 문화, 교육, 그 다음에 뭐 학벌, 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됩니다. 다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뭐 우리가 학벌도 좋지 않을 거고, 교육 수준도 높지 않을 거고, 문화적 혜택도 별로 뭐 없을 거고, 다 없어. 그러면 뭐가 결정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경제적 요소가 얘네들을 결정하는 거야. 얘네들을 결정합니다. 거꾸로 이런 생산수단, 경제적 요소 빼고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은 어디에 종속돼 있다? 얘에 종속돼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얘가 얘를 결정한다. 얘네들은 얘에 종속돼 있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선지에서 달리 한단 말이야. 얘가 얘네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에 종속돼 있는 거죠. 맞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포인트들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리만 잘 해놓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가끔씩 선지 한두 개만 이제 정리를 좀 어려운 거 정리를 해놓으면 틀릴 이유가 없어. 다만 이제 형식에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문제의 형식에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뭐다? 경제적 요소만으로 세상의 부류를 우리가 뭐 한다? 나눈다. 하나의 기준. 그래서 이론론적 시각이다.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결정한다.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사이에 대립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들끼리의 의식과 이들끼리의 연대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싸우니까, 이 부류들끼리 싸우니까 이 부류만의 연대의식,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하면 자본가가 볼 때 노동자는 게으르면서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바라보는 거죠, 얘네들을. 그리고 뭐 또 노동자들은 뭐 일도 안 하면서 우리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의식들이 있고,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과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을 뭐라고 그래? 그들만의 계급의식이라고 불러. 자본가 계급의식, 노동자 계급의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까 말한 계급의식, 주관적 요소, 연대의식이요. 다 같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주관적 요소로 표현될 때도 있고, 계급의식 표현될 때도 있고, 연대의식 표현될 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어쨌든 이 의식이 달라.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의식이 달라. 그럼 어떻게 돼? 그 의식을 보면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착취당하는 약자예요. 아, 이거 노동자, 계급의식. 노동자들은 뭔가 일도 많이 안 하면서 많은 걸 가져가려고. 이건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을 보면 뭐 할 수 있어? 의식적인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해. 그 사람이 노동자 또는 자본가에 대한 의식을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우리가 계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식, 연대의식,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로 둘을 구분할 수 있어. 왜? 달라. 의식이 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자, 특징은, 자, 보시면 있고 없고야. 있고 없고. 그러니까 단절돼 있어. 이분법적이야. 양분되어 있어. 그래서
비연속적이다. 연속적, 불연속, 비연속. 마찬가지예요. 단절돼 있다는 얘기야. 이 똑같은 말. 이렇게 보면 똑같은 말이. 양분돼 있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양분, 단절, 불연속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딱 둘로 나눠져 있고 둘이는 뭐 있고 없고야. 그러니까 뭐 이게 쭉 나열된 게 아니야. 쭉 나열된 게 아니고 있고 없고 딱 양분되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그 다음에 계급 간의 이익 양립 불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급 간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뭐 회사에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뭐 노동자도 1억 가지고 사고 이게 안 되잖아. 자본가가 7천 가지 가면 노동자 3천 가지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분이 안 되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이 가면 누가 조금 좁게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마르크스가 계급 이론은 그렇게 봐. 이익에 대한 양립이 안 되니까 싸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적대적이겠지. 왜? 이 대립적이잖아. 그 다음에 계급의식이 강해. 이게 계급의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식적 차원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급 간의 갈등은 사회 변형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이거 많이 본 건데요. 어디서? 갈등론의 시각이야. 갈등론의 시각.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계급 이론은 갈등론하고 연결되나? 연결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긴 한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헷갈릴 때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게 어떻게 연결됐었지? 라고 하면서 내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기능론을 배웠습니다.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관점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론이라고 할 때도 있잖아.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사회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론 했을 때 기능 갈등인지 아니면 계급 계층인지 이제 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거나 선지를 보다 이거 계층과 계급 이론에 관한 문제구나, 기갈에 관한 문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물어볼 때 가끔 갈등론에 관한 선지나 기능론에 관한 선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급이론과 갈등론은 연결이 돼. 그러니까 갈등론의 선지가 여기에 들어가도 돼. 상관없어. 근데 기능론하고 계층은 서로 아예 다른 거야. 달라. 막스 베버의 계층이론은 갈등론적 시각도 있어.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능론, 계층, 계급 이론 문제를 내는데 기능론 선지를 쑥 집어넣으면 이건 어디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들어갔을지 계층이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사실은 가끔 이렇게 문제가 나기 때문에 선지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면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갈등론 때문에 설명을 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계층화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뭐 이분법적으로 그냥 두 개밖에 없다잖아. 너무 다 그럼 사회의 계층은 딱 모든 사회 부류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봤다. 단순한 측면 또는 또 하나의 측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단순화된 측면, 또 하나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봤다. 다양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의 측면으로만 한 가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이론인데 계층이론은 자 이제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넘어가는 과도기란 말이에요.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건데. 20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21세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살 때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는 또 더 많이 마르크스가 살 때보다 더 발전된 사회.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대로 있는 자와 없는 자, 생산성을 가진 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단순하게 나누려고 봤더니 쉽게 말하면 자기 몸으로 일해.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성을 가진 자는 자기 몸이 아니고 생산 수단을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근데 자기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야. 자기 몸뚱아리로 일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르주아처럼 살아. 부르주아로 인정받고. 잘 살아.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마르크스 이론대로 자기 몸뚱아리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기 몸뚱아리 일어나는데 결국엔 부르주아의 취급을 받고 부르주아로서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이 뭐 있어? 의사, 뭐 변호사, 그 다음에 연예인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그 사회에 비해서 다양해졌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 부르주아를 뭐라고 그래? 뿌띠 부르주아. 귀엽잖아. 뿌띠 프랑스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뭐 양평인가 어디 가면 있던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 10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회는 이젠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를 우리가 볼 때 사회의 계층은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한 계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부터 사회를 봐봐. 사람들 봐봐.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딱 둘로 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쭉 이렇게 서열화돼 있어.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999만 원 버는 사람, 998만 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야. 사회는. 권력이 많은 사람,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처럼 권력이 하나도 없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명예로운 사람. 그죠? 명예로운 사람, 무슨 훈장을 받거나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의 신뢰를 받거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 여러 사람 있잖아요. 명예로운 사람, 명예를 얻었거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것도 우리가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나라를 또 다른 여러 국가에 또 우리가 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위 선양하는 사람들 이게 명예로운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그런 사람이 쭉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쭉 서열화돼 있어. 그랬을 때 막스 베버는 어떤 임의적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느 정도 있는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해서 부류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나눌 뿐이지 이게 있고 없고로 딱 양분되거나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 이걸 이제 기준을 나누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버는 기준을 하겠죠. 한 달에 얼마 벌면 상층, 한 달에 한 3천만 원 벌면 그래도 잘 산다. 3천만 원 벌면.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면 이제 좀 힘들게 산다. 그럼 이제 이 기준은 시간,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상층, 중층, 하층이라고 하자. 권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게 상중, 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래서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준이 있다. 사회에 계층을 나눌 때는 계층화가 됐을 때는 그 계층들은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한 부류들로 나눠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적 희소가치, 부부, 권력, 명예, 학벌 이런 것들 다양한 희소가치,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계층들이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지위불치야. 각각의 위치가. 돈은 많아. 상층. 돈은 많아. 권력도 많아. 상층. 근데 쓰레기일 수 있잖아. 누가 있냐고요? 말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권력도 없어. 나 같아. 나는 다 없네. 근데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각각의 위치가 다르죠. 계층 위치가 달라. 그게 바로 지위불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의식적 그러면 주관적 요소로 구분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여길 상층이고 여길 중층이고 그 다음에 여길 하층이라 했을 때 생각해봐. 한 상층만의 계급의식과 중층만의 계급의식 있겠냐? 지가 상층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지가 난 중층이야. 너는 어떻게 돈으로 따졌을 때 너는 어떻게 상중하 중에 뭐가 있냐? 그럼 대부분 중층이라고 하지. 넌 왜 중층이니? 우리 집은 집 한 채밖에 없어요. 한 채밖에 없고 집 한 채 자동차 2대고 근데 집 한 채가 저기 한남동 빌라에
90억이고 그 다음에 집 뭐 차도 뭐 별거 없어요. 2대밖에 없어. 하나는 벤틀리고 하나는 포르쉐고 2개밖에 없어요. 에? 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계층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들의 계층의식이냐. 그 다음에 생각해봐. 3,001만 원 버는 사람하고 2,999만 원 사람하고 의식이 달라? 씨, 나는 3,000만 원 난 상층이야. 나는 쟤보다 2만 원 더 적게, 난 중층이야. 이래?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급식처럼 그들만의 연대식이라든지 계급식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대립적 구조도 아니고 자기 계층의식도 모르는데. 자, 특징은 뭐야? 서열화돼 있어. 사회는 그 사회적 가치에서 다 서열화돼 있어. 많고 적음이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나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고 적음에 따라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단절돼 있지가 않잖아. 그죠? 그리고 복합적이야.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휘불치, 복합적 여러 가지로 나눠봐야 될 수 있고, 왜 나는 뭐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계층, 뭐 권력적 측면에서 어떤 계층,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계층,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 지불지 앞에서 했고, 계층의식 당연히 이들만의 계층의식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약하죠. 뭐 문제점은 뭐냐면 계층의 근본이 왜 이렇게 상중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왜냐하면 유물론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는 설명을 이제 이론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스 베버는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마르크스처럼 서로 비교했을 때 이런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설명은 잘하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중에 선생님 이제 노트가 나올 텐데 그 노트에는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돼. 비교. 뭐가 유사점 뭐고? 예를 들어서 계급 이론하고 계층 이론하고 유사점은 뭐예요? 경제적 요소는 둘 다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점이잖아. 다른 점은 뭐야? 얘는 하나만 보고 얘는 여러 가지 본다. 그리고 얘는 지휘불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아니, 이 지휘불치가 안 일어나지. 얘는 왜? 얘가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 위치가 같아. 얘는 뭐야? 없으면 다 없어. 위치가 다. 그러니까 지휘불치가 안 일어나. 얘는 지휘불치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공통점, 그 다음에 여기에 공통점이 가끔씩 그냥 제목을 물어봐. 뭐예요? 사회계층화 현상, 불평등 현상이 일어나는 것. 당연히 불평등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계층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이 사회계층화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이서. 그러니까 사회는 계층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는 둘 다 전제 깔려있지. 그럼 공통점 이것도 공통점. 마치 경제 요소는 둘 다 보는 것처럼.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을 이제 다 각각 했으면 비교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시각적으로 빨리 보여지고 풀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나다에 질문이 있나 주장이 있나 봐. 그런데 자, 하나는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고 하나는 계층 이론인데 어느 이론에 우리가 평가에 0표를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은 모두 정확하게, 둘 중에 한 사람 모두 정확하게, 한 사람은 하나를 틀렸대. 그럼 봐봐. 문제는 갑과 을에서 가와 다는 정답이 같아요. 정답이 같아. 하나는 뭐 둘 중에 누군가 3점이고 누군가 2점이야. 그럼 왜? 뭐가 달라 지금? 나에서 갈리잖아. 나에서. 그러니까 나에서 갑이 맞으면 을이 틀렸을 것이고 을이 틀리면 갑이 맞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둘 다 틀려도 안 돼. 그럼 둘 다 2점이잖아. 둘 다 틀려도 안 돼.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 틀렸다. 뭐에 대해서? 나에 의해서. 왜? 가다는 같으니까. 가다는. 무조건 둘이 두 개는 맞췄어.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한 사람은 맞춰서 다 맞고 한 사람 하나만 틀렸잖아. 그럼 봅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 간에는 연속적인 서열관계가 연속적이다.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어떤 순위는 연속적이다. 이건 뭐예요?
계층이잖아. 계층. 근데 뭐야? 지금 계급이니까 둘 다 틀려버리지. 그리고 갈리니까 한 사람은 그러면 뭐 어떻게 돼? 한 사람은 두 개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경제적 요인이 사회 계층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고 경제적 요인이니까 둘 다 되는 거죠. 둘 다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옆에서 나에서 미친다는 들어갈 수 있지.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뭡니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맞겠지. 을은 맞고 갑은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둘 다 공통이니까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나뉜다? 맞잖아. 얘도 얘고 얘도 얘잖아. 그럼 얘는 맞고 다 맞는 게 되죠. 왜? 이제 두 개가 맞았다면 얘는 안 되죠. 왜냐하면 둘 다잖아. 경제적 요인은 둘 다 얘라고. 경제적 요인만 하면 얘만 오고 얘만 오고. 근데 여기 경제적 요인이니까 만이 아니고 이니까 둘 다 얘를 해야죠. 계급도 얘, 계층도 얘. 그럼 얘만 맞고 얘는 틀리게 되니까 들어갈 수가 있지. 갈리니까 정답이.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우리가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원론적? 그럼 뭐야? 계층만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틀렸네. 계층에만 5가 돼야 돼. 근데 얘는 계급에 5가 돼 있고 얘는 둘 다 5가 돼 있으니까 둘 다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정답 3번이네. 그 다음에 다에서 경제적 측면과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 개인의 계층 위치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예요? 급이잖아. 계급만 일치할 수 없게. 왜?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둘 다 계층에만 5가 됐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에 부합하는 주장은 한 개뿐이다. 가다죠. 마르크스의 우리가 가나다중 마르크스의 계급에 부합하는 주장은 한 개뿐이다. 일단 여기서 갈려야 되잖아. 여기서 갈려야 된다고. 나에서. 그러니까 얘는 맞아야겠죠. 왜? 한 사람 다 맞았으니까. 맞겠죠. 그럼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갈리니까 계급 이론에 대해서만 나가 들어가면 얘 맞고 얘는 틀리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2점 나올 수도 있지. 2개일 수도 있지. 나에도 계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나의 계급에 대한 마르크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갑이 맞는 거고 을은 틀리는 거니까 갑이 3개 다 맞는 거 얘는 하나 틀린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우리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나와요? 한 개가 뿐이가 아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가나 2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급이론과 계층이론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되게 원칙적으로는 방대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방대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할 게 많고 표도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수능을 보는데 아무 지장 없고 앞으로 2년 3년 후까지 보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 여기까지만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아도. 그 다음에 문제의 형식을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만 좀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고 정리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완전하게 여러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